야, 한동훈이 이렇게 감각이 없어?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되겠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판사가 그걸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느냐.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참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하시라. 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번 기소가 의미하는 것과 향후 정치판의 판세 등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제법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면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재판이 중단되나? 안 되나? 이런 법률적인 문제, 헌법이 뭐지?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와 관련해서 뭐 딴 사람들이 얘기하면 제가 안 적어왔을 텐데 한동훈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걸까요? 물었습니다. 화두를 던졌군요. 그렇죠. 바로 그 대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하시라. 누가 대한민국 모두가 답하시라.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참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 2조 심판론에 이어 이번에 헌법 84조 건도 역시나 한동훈이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당사자죠. 기소된 당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조금만 살펴봐도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나 챙기시기 바란다. 9년 6개월이라는 생각보다 이 중형이 이제 1심에서 내려졌을 때 이거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수순이구나라고 이미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아마 이번 주 이 선고된 이후에 이 시계가 굉장히 좀 빨리빨리 움직였던 부분도 아마 이 기소를 예상해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어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명백한 정치 기소이자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그냥 기소하는 겁니다. 이번만 해도 5번째고 지금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는데 사실 그렇게 어떻게 기소할 수 있어? 이렇게 저는 놀랍진 않아요. 이미 1심 선고 때 예견된 잘 됐다 하고 또 이제 바로 이제 검찰에서 기소한 거죠. 당연한 수순이다.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9년 6월을 받았든 말든 기소는 뭐 당연한 거다. 이거 아니었어도 아마 기소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무리 정치 권력에 휘둘린다고 하더라도 법원 판결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화영 전 지사와 관련해서도 법원 판결이 몇 군데 엇나가는 걸 보면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형이 될 수도 있고요. 무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유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누구 한 편만 들어가지고 뭐 한동훈 편만 들어서 이재명 편 들어서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런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법률가 아닙니까? 그것도 유능한 검사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장관까지도 지냈고 조만간 대표도 될 거고 이런 분이 한 얘기가 2조 심판론과 비교하면서 수준 이하라 그러는데 저는 조금 2조 심판론보다는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화두를 던지는 이 솜씨가 이거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헌법 84조를 물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헌법 84조가 이런 겁니다. 우리 헌법 8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출을 받지 않는데 소추가 좀 법적으로 애매한 개념이에요. 기소면 기소고 재판이면 재판이지 소추가 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이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쉽게 말하면은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안정성,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권이에요. 재판받지 않은 거죠. 당연히 그거야.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재판도 중단하는 거냐? 이거는 법규가 내용이 없어요. 헌법과 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학자들은 이런저런 논쟁이 있는데 그런 논쟁을 촉발시키면서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김문근 교수님 볼 때는 뭐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가면 좀 괜찮네. 이 감이 본인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어떤 이 도구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괘씸하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좀 감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그 84조의 헌법 취지가요. 대통령이 이제 전국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전에 형사소출을 받던 거가 규정이 없다고 해서 소출을 한다마다 이거 얘기 원래 취지상은 소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소추가 재판에 포함되지 않는 기소라고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기소 다 됐잖아요.
야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어? 결론은 그죠? 안 되지? 그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아까 전에 정무 감각이 참 아니다 떨어진다라고 예. 얘기했던 게 결국 한동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뭐 당 대표로도 언급이 되지만 예. 차기 대선 후보로도 언급이 됩니다. 좀 격차가 많이 나지만 예. 2위, 3위 정도 해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1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한동훈 스스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글을 올리고 이걸 논란화한 것 자체가 이재명의 대통령을 만드는 것을 막겠다. 예. 결국 그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저는 이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보다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기정사실화하거나 전제해야 가능한 논의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한동훈이 이렇게 감각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띄우기다. 결국.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번 유죄 판결,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대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은 저는 하지 않아요. 정치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거는 판사들이 하는 문제를 내가 뭘 안다고 그 내용을 한번 판결문도 보지 않은 사람이 그 얘기는 빼고요. 예. 중형입니다. 중형. 중형이죠. 중형인데 이번에 판결문에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그 내용을 이재명 대표한테 당시 도지사죠. 예. 대표한테 전달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걸 예. 판단하지 않았어요. 안 했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우리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보고했다라고 이화영 전 지사가 얘기했던 거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은 또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유죄 판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 이재명 당대표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혐의가 이렇게 인정되는 건 맞느냐. 저는 이 부분부터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재판의 최종 근거는 어떤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 판사가 그걸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키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이 진술을 예. 굉장히 신빙성 있게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판결을 그렇죠. 내렸다고 예.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김성태 이 말은 정말 믿을만한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은 하나도 지금 이 검사와 만난 것도 뭐 지금 한 예. 70차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면담만 해도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예. 이 증언들이 진술들이 번복되기도 했었고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른 또 입장을 좀 밝힌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저는 이 재판 과정에서도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김성태의 진술에서 어쨌든 대납해줬다. 800만 달러를 예. 대납해줬고 그중에 300만 달러는 방북의 비용으로 대납을 그렇죠. 해줬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그 시점이 2019년이에요. 그 당시 이재명 지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2심 재판을 형을 받은 상태예요. 대법 판결을 앞두고 지사직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이었는데 이 시점에서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방북을 목적으로 쌍방울에 대납을 받아서 북한에 돈을 보낸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동기가 있어야 할 텐데 왜 그러면 쌍방울이 800만 달러나 대납을 해줬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쌍방울 입장에서도 뭔가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시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 그걸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보고를 했느냐 알았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 쌍방울에서 정말 800만 달러를 대납을 해줬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 그래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맞는지 이 부분이 저는 2심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